자, 부동산 가격 공시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알려주겠대요. 자, 오늘 이제 보충자료 오늘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해가지고 책에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표 맨 밑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게 작년 말에 생겼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뭐 이야기는 몇 개 해보겠는데 크게 시험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나머지는 언제까지 공시 하에 한다예요. 하에 한다.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생겨서 몇 개 이야기할 거고, 일단은 뭐 중심으로 가야 되냐면 토지 가격 공시, 단독주택 가격 공시, 공동주택 가격 공시, 일단 이 세 놈을 주로 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요걸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이제 칠판 볼게요. 칠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있어요. 부동산의 가격을 이제 알려준대요. 알려준대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크게 이제 그 토지라는 부동산하고 주택이란 부동산의 가격 공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주택은 주거용인 거 아시죠? 근데 생긴 게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공시, 이제 여기까지 하나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토지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토지주택이 있는데, 토지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기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의 공시지가하고, 아까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비교해서 구하는 게 이름이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다음,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이란 주택과 공동주택이란 주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동이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단독주택은 또 생긴 게 다 제각각이니까 표준주택의 가격 공시하고 개별주택의 가격 공시, 이렇게 이제 구분해요. 표준주택, 개별주택.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볼게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은 생긴 게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101호하고 101호 이것만 다르지 나머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들은 누가 표준이다, 개별이다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일단 이 세 놈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어디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공시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표준하고 개별하고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표준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표준 큰 것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예. 큰 것은 누가 한다? 국장. 큰 것은 국장이 한다. 예. 다음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중에 공동주택이 큰 거죠. 그래, 큰 것은 전부 누구 한다? 국장이 합니다. 다음에 이제 국장이 알려주면 개별적인 작은 거 있죠. 개별적인 작은 거. 작은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시군구청장이. 예. 시군구청장. 작은 것은 누가 하느냐? 시군구청장이 한다. 자, 그런데 이제 공시를 할 때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고 심의를 거쳐요. 심의. 예.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있는데 크게 두 군데가 있대요. 두 군데가. 어디냐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는 게 있고, 예.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가 있어요. 어디가 더 큰 데예요? 중앙이 더 큰 데죠. 그럼 어디? 장관이 하는 일을 시군구 따위가 심의를 거치면 돼, 안 돼? 죽으려고 장관이 하는데 시군구 따위가 그럼 장관은 큰 놈이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 되겠죠? 그래서 큰 것은 큰 데 놀고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큰 놈은 큰 데 놀고 작은 놈은 작은 데 논다.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것은 전부 어디? 중앙. 시군구청장은 어디? 시군구심의. 국장은 중앙심의, 시군구는 시군구심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그럼 여기서 표준하고 개별하고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표준이죠. 그러면 1년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표준 가격을 알려줘야지. 이 표준 가격을 알려줘야지
수없이 많은 개별적인 물건의 가격을 시군구청장이 또박또박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장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언제를 기준? 1월 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장이 하는 것은 전부 다 1월 1일 기준이에요. 1월 1일 기준으로 알려주면 개별적인 주택은 4달이면 된대요. 4월 30일까지 시군구청장이 결정해서 공시하고, 그 다음에 땅은, 자 보세요. 주택은 그래도 밀집돼 있어요. 온 천지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4달이면 되지만 땅은 한 달 더 줘야 되는데, 시간을. 그러니까 땅은 몇 월 며칠? 5월 31일까지 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주택은 다시 한번 봐야 돼. 공동주택은 큰 겁니까? 누가? 어디 힘이? 몇 월 며칠? 1월 1일 기준으로 국장이 공시하죠? 국장, 그죠? 그리고 공동주택은 큰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이 다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걸 기준으로 국장이 주택이니까 몇 월 며칠? 4월 30일까지 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큰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한다? 국장이 한다. 이러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를 한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의신청. 누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느냐? 그럼 어디? 이의신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를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의신청 결과도 통지도 해야 되겠죠? 가다부터. 자, 먼저 이의신청 누가 할 수 있냐면요. 토지,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내 토지인데 여기 요놈이 표준지야.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만 원으로 결정이 됐대. 그러면 소유자, 점유자는 직접 관련자니까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 있고 나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이해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 만약에 토지가 수용돼봐. 그럼 보상가 산정받을 때 어떻게 한지 알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 토지 보상가도 결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이의신청은 소유자, 점유자만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누구도. 이해관계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누구에게 하냐면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한테 이의신청한대요.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공시했냐면 국장이 했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한테 이의신청하는 거야.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국장이 했으니까 국장한테 따지는 거고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은 시군구청장이 했으니까 시군구청장한테 따져야 돼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한테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오답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서비스 문제죠, 서비스 문제. 언제까지, 며칠 이내냐면 30일 이내. 너무 길어도 공법에는 막 60일, 90일 이런 거 나오나요? 혹시 어디서? 나오지 않나? 나오죠. 안 나오면 말고. 뭐 중개사법 시간에도 뭐 60일 나오고 그럴 텐데. 뭐 그 중개업자는 뭐 거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뭐 신고하고 뭐 이거 있지 않나? 뭐 실거래가? 그죠? 근데 우리 학계로는 그런 거 없어. 30일이 만땅이야, 학계로는. 예.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까지만 이의신청 받아주겠다 그러면 저희도 4박 5일 놀러 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준대요. 우린 충분한 시간이 한 달, 30일이에요, 30일. 예. 어떤 방법을 하냐면요. 서면으로 하죠, 서면. 이의신청 양식서가 있거든요, 서면으로. 그러면 어디? 통지도 똑같이 해요. 너도 이의신청 만료일로, 자, 너도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신청했다? 30일. 너도 어떻게 했다? 서면으로. 그러면 통지도 똑같이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큰 것은 국장이 하고 국장은 큰데 놀고 국장이 하는 것은 연중 가장 빠른 날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작은 것은 시군구청장이 한다. 개별적인 작은 것은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시군구청장은 작은 데 돌고. 맞죠? 그다음에 국장이라는 건 전부 1월 1일 기준인데 주택은 4달이면 돼. 하나 토지는 너무 가격각색이니까 한 달 더 줘. 5월 31일까지. 근데 공동주택은 큰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한다. 국장이 중앙심의 거쳐서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또다시 누가? 국장이 몇 월 며칠? 4월 30일까지 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 그래서 큰 것은 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네. 다음. 이 신청은 소유자, 점유자만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누구도.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고. 나를 열받게 하는 놈한테 이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이 신청. 국장. 개별 공시지가. 그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데 우리는 앞으로 그냥 시군구 이렇게 합시다. 줄여서. 예? 이렇게. 아니 안 줄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든지 알아서 해요. 네. 표준주택 가격 공시. 국장. 예. 아무튼 나를 열받게 놈한테 이 신청. 며칠 이내? 30일 어떻게? 서면. 통계도 똑같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서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을 좀 볼게요. 522 기출문제. 자, 522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틀린 거 1번.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돈,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맞지요? 2번. 표준지 큰 거죠? 누구? 국장.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맞고. 3번.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라 하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이상? 5개층 이상. 4번. 감정평가업이라 하면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이고요. 5번. 적정 가격이라 하면 정부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결정 고시한 가격이다. 아니고 적정 가격은 그냥 통상적인 보통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걸 말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틀렸죠? 다음. 이제, 어디 잠깐만, 이제 그 오른쪽에 523페이지 기출지문 보니까요. 맨 위에.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칠판 봅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래요? 1월 1일. 잠깐만요. 근데 여기 이제 A 토지가 표준지예요. 근데 표준지 가격을 구하려고 그래. 근데 구하고자 하는 날짜가 1월 7일 날 구할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냥 억지로 써볼게.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가격을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가격을 구한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날짜에 조사라든지 이 날짜에 조사라든지 언제 현황을 기준으로 1월 1일에 현황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조사 당시에는 이게 밭이었어요. 밭. 근데 이게 한 달 후에 이때는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조사 당시 이용 상황으로 평가한다면 돼, 안 돼? 조사한 날은 이 날짜지만 요 날짜를 기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디 기출문제 보니까 표준지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자, 밑줄.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 기준 밑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이 아니고 공시 기준일 현재의.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날짜에 조사를 했더라도 몇 월을 며칠을 기준하냐면 1월 1일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조사 당시가 아니고 공시 기준일 현재의. 공시 기준일 현재의. 그렇게. 다음. 넓혀보기를 잠깐 보면요. 가끔 나오는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볼게요. 파란색 그 박스 하나 보이시죠? 이제 2번 표준지 평가 기준이 가끔 나와요. 먼저, 자, 제목만 1번. 적정 가격 기준 평가 밑줄. 표준지는 무슨 가격으로 평가한다? 적정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음 2번. 실제 용도 기준 평가 밑줄.
지목이 이렇든 저렇든 실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표준지 가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3번 나지 상정 평가 밑줄. 그리고 내용을 눈으로 얼른 읽어봐요. 좀 익숙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럼 들어본 것 같죠? 그럼 무슨 평가인지 한번 써봐요. 옆에다 한번. 들어봤다면서 저번 주에. 토지 위에 건물이 붙어있는 건부지의 경우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독립된 나지 상정을 평가한다고 그랬잖아. 독립평가. 저번 주 해봤죠? 그쵸? 다음 4번 공법상의 제한 상태를 반영한다. 밑줄. 개발 이익도 반영하고요. 5번 1단지 평가. 1단지란 것은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죠. 예. 한 덩어리의 큰 토지, 동일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한 덩어리의 토지, 그걸 갖다 1단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옆에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공원이야, 공원. 그리고, 이쪽은 상업지야. 이쪽은 녹지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긴 주거지잖아요, 주거지. 여기 1단지. 동일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큰 하나의 덩어리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다음. 나머지는 됐고요. 이제 그다음에 526페이지 보면요.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과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적용 보니까 지가를 산정할 때는 그 토지와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라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 밑줄. 토지 가격 비준표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볼게요. 여기서 요 토지가 표준지예요, 표준지. 그러면 A 토지, B 토지, C 토지, D 토지, 여러 토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 등을 수정해가지고 개별적인 토지 가격 구하거든요. 그럴 때 뭐가 있냐면 토지 가격 비준표란 표가 있어요. 이 비준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자, 면적이 얼마 차이 날 때마다 얼마씩 가격을 더하거나 빼고, 뭐가 얼마 차이 날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차이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해라. 그게 바로 토지 가격 비준표인데 세부 내용은 안 나와.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토지 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겠어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겠어요? 당연히 기준이 된 표니까 기준하고 비교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누굴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다음 기타 등등등 있고 이제 어디 동그라미 기억. 자,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가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하고 국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시도 적용하고 등등등 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도 좀 알아둘 필요 있어요. 봅니다. 여기 동그라미 2번 별표 쳐놔도 괜찮겠네요.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 기업,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자체 등의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고, 미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보상가액 산정 기준, 비읍,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그런 거 한다 이거죠. 네. 어디 됐고요. 다음 넘기세요. 개별 공시지가는 저기 반가로 4번 정도만요. 개별 공시지가 적용 나왔죠? 그렇죠? 거기서 개별 공시지가는 동그라미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액 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액 결정, 국유지 사용료 산정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 지가 산정 등등 이때 적용한다는 거. 예. 어디 밑에 기출지문 보니까 두 번이나 나왔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이거 맞아 틀려? 맞죠? 맞지? 맞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개별 공시가를 구하니까 개별 공시가를 알아보려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이용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두 번째, 개별 공시가는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이 된다면 틀렸겠죠? 그렇죠. 토지 가격 비준표는 기준이야. 기준. 누구? 네, 표준지 공시가죠. 다음 531페이지 반가로 3번에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한데 억지로 뭐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주택 이신청 어디 우리 이제 기출문제를 잠깐 볼게요. 기출문제. 예, 기출문제 그 533페이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듣고 풀어볼게요. 한마디만. 제 이름이 박덕현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남들이 부를 때는 이거는 우리 부동산 학개론 선생님 이름이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내 이름 맞나요? 그렇죠? 어디?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 100원이야. 그러면 남들이 100원을 읽을 때는 뭐라고 읽을까요? 100원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표준지 공시가라고 읽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A 토지 가격을 구했더니 90원이네. B 토지 가격은 110원이네. 자, 90원이 뭐냐면요. 표준지 외에 나머지는 다 개별 공시가야. 그러면 A 토지 가격 90원은 A 토지라는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 A 토지의 개별 공시가가 90원이고 B 토지의 개별 공시가가 11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100원을 남들은 표준지 공시가라고 이야기해. 근데 표준지가 봤을 때는 자기 가격인가? 맞죠? 그러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같은 경우는 굳이 개별 공시가를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게 바로 개별적인 자기 가격이니까. 자, 그럼 어디? 단독주택 가격 공시 옳은 거 했는데요. 1번은 뭐 그냥 냅둬버려요. 2번.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건물의 내용 연수, 지세, 지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3번 보니까. 자, 저기, 잠깐만요. 자, 틀린 거, 옳은 거 고르라고 그냥 3번 먼저 잠깐만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맞아, 틀려? 맞겠죠? 이런 개념들. 그죠? 다시 1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어쩌고 저쩌고 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자, 이거는 중간은 필요 없고 이제 국장 나오면요. 어디 심의가 있을 거예요. 시군구청장도 어디 심의가 있고 뭐 공시한다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국장은 큰 거, 중앙심의. 시군구청장은 작은 거, 시군구심의. 이게 매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첫 번째 국장은 보니까 세 번째 줄 뭐 나왔어요? 시군구가 아닌데? 국장은 중앙부동산가격위원회.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됐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다음.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에서 거기 보니까 이제 밑에 제가 해설은 써놨는데 뭐 지세, 지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지목은 포함되는데 지세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다음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가 1번, 4번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국장이 하는 역할은 이거 뻔하지. 국장이 하는 것은 표준 공동 중앙심이거든요. 만약에 문장 첫 머리가 시군구청장 하면 개별 시군구거든. 이게 매치가 되는지 보는 거야. 세부내고 막 따지지 말고. 그러면 4번 보니까 국장은 어쩌고 저쩌고 끝에 개별주택 가격 공시 맞아 틀려? 틀렸죠. 국장은 이거 하는 거 아니죠. 국장은 표준, 시군구청장이 개별 이렇게 매치가 돼야 돼요. 네, 다음 5번 표준주택은 최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표준주택은 용도 지역 뭐 건물 구조 등이 유사하다라고 인정된 일단의 어떤 주택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런 거니까 이것도 엉망이고요. 네, 틀렸고.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기면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저 밑에 주택 가격 공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번, 2번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효력하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 효력 그거 체크해놓고 그냥 보시고 나중에 요약지 가지고 좀 구분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프린트물 좀 볼게요. 지금 제가 했던 이게 시험의 메인이에요. 메인이고
이제 이게 생겼어요. 이게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공시.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시험에 살짝 한 줄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도 별로 의미 없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된다. 4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을 공시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니까 필수적 평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시험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가볍게 개념 정도만 좀 볼게요. 네. 자, 이제 우리 표를 보니까요. 표를 보니까 그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표준 나왔죠. 표준은 어떤 놈이 하는 거야?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지. 국장이 어디 심의 거쳐야 돼? 중앙.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거예요. 중앙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똑같아. 밑줄 긋지 말자. 진짜. 아니, 왜냐면 이 비주거용 부동산은 체크는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넘어갑시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할게요. 그 다음에 개별은 누구야? 시군청장이. 어디 심의야? 시군구. 예,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할 수 있답니다. 예. 집합부동산은 그냥 공동주택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지. 국장, 어디 심의? 중앙, 1월 1일. 이렇게.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써놓긴 했는데 이건 암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아, 정말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효력이 있고 좀 써놨어요. 근데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참고로.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씨, 안 지우고 물어야지. 자, 지우고 할까? 그래요? 지우고. 그래요. 다 할 거예요, 아마. 다. 자, 표준 누구? 어디 심의? 몇 월 며칠? 요 개별 공시지가. 어디 심의? 몇 월 며칠? 어허이. 주택이 4달이면 되고 말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서 왜 지우라고 그랬어? 어? 땅은 한 달 더 준다고 그랬잖아. 땅은 한 달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5월 31일까지. 자, 요거는 시군구청장 5월 31일까지 여기 심의 거친다고 그랬죠? 표준주택 누구? 국장 어디 심의? 몇 월 며칠? 1월 1일. 개별 주택은 어디? 누구? 시군구청장 어디?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이 다 한다고 그랬죠? 누가? 국장이 어디 심의? 몇 월 며칠 기준? 또다시 누가? 몇 월 며칠? 이렇게. 다음, 이 신청은 소유자, 점유자 외에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나를 열밖에 안 넘어도 한다고 그랬어. 공동주택 이 신청. 표준주택.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네. 며칠 이내?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도 똑같이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예, 요게 주니까 요거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요약집이 아마 이번 주 내일 모레인가 나오나?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책이 이제 확 얇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설명도 전반적으로 좀 하고 해드릴 거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4월 달이 끝나는 거 아시죠? 예. 합격하셔야 되죠. 진짜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주변에 보면 제가 그 광주 사는데 광주 그 집에서 학원이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전부 이제 우리 학원생들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만에 합격해서 부동산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재수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7월 달에 공부 시작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남자애가 있는데 이제 저랑 좀 친한 애가 있어요. 하나가. 걔가 이렇게 7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합격을 했어. 근데 걔는 고등학교도 순천고등학교 나오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 아니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래. 이제 공부를 1월 달에 시작하든 3월 달에 시작하든, 일단 합격을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시기가 5, 6월 달을 어떻게 잘 보내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5, 6월 달 2달을 잘 보내면 합격에 성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5, 6월 달을 제대로 안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공부를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스터디하고 막 이러시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학생들 되게 잘못된 방향인데, 뭐 아무튼 학교가든 불학교가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되, 대신에 그냥 혼자 그냥 공부를 하시고, 뭘 공부해야 되냐? 아니야. 요약집, 그러니까 학개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와보면요, 되게 공부하기 좋아요. 왜 좋냐면, 이 소테마별로 하나가 있으면 거기 관련된 여지껏 시험에 나왔던 한 15년 이내에 나왔던 기출지문은 싹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하나 읽어보고 관련된 기출지문 쫙쫙 읽어보고 그러면 감이 되게 잘 잡힐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잘하면 나중에 진짜 7월 달부터는 학개론의 점수가 제법 잘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무튼 7, 8월 때 그렇게 활용하시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과목마다 특성이 맞게끔 공부를 하는 거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는 스스로가 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해서 좋은 방법을 찾든지 아무튼 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5, 6월 달에 잘 보내면 합격할 수 있다. 5, 6월 달 잘못 보내면 시험에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잘 하세요. 네, 그래요. 자,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주 수업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